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드릴 내용은 도청 이전은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전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위기 상황에 도래했는지, 그렇다면 행정통합은 왜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는 행정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에 관해서 함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성장 거점도시,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적하에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하에서 현재 도청 신도시는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 명품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행정 수도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남하고 경상북도의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북상함에 따라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축을 이루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성장의 허브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데, 과거 교통의 오지였던 안동과 예천은 지금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강력철도망을 살펴보면 중앙선이 복선 정철화되어 지금 현재 2시간 정도에 다니고 있고,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량리역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도 안동을 올 수 있게 되고, 2022년에는 중앙선이 복선화 전철화가 완전히 개통돼서 1시간 20분 만에 올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철도망과 관련돼서는 군의의성 통합신공항이 개항 예정이 됨에 따라서 서대구에서 통합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선이 확정이 되었고, 점촌, 도청, 안동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도청 신도시에서 세종시 간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의의성에서 2028년에 개항되기에 따라서 항공, 철도, 도로교통망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목할 만한 성장의 뒤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은 당초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이라는 야심찬 비전하에 추진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도청 신도시는 한때 몇 년 동안 자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도청을 이전한 지 아직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구 경북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면 도청을 옮기지 말았어야 됩니다. 도청을 옮길 때 수많은 교수들, 전문가들 모두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동조했던 분들도 지금은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고 해요. 지도자 한 명이 바뀐 것 말고는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구 경북 통합의 목적이 자치분권,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입니다. 도청 이전의 목적과 말만 조금 틀릴 뿐이지 모두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어떨 때는 도청을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다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지방정부의 형태를 보면은 대구 경북 특별강력시의 형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의 형태로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당초에는 경상북도 현재 도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느냐? 경상북도 도청을 현재 있는 도청을 사용하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또는 경북도청 신도시 양쪽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은 인구가 남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즉 대구 경북 통합청사는 대구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인구가 70만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시도민의 뜻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청 이전을 할 때는 유관기관 모두는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에 다 옮기겠다. 이렇게 해도 도청 신도시의 인구 10만을 만드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관기관이 도청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이 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가고 있고 포항에 동부청사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40-50년 동안 대구에 청사가 있었지만 북부청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도 대구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별한 청사 없이도 얼마든지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2청사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청 신도시는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이 없고 종합병원이 없고 배우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충청도의 내포신도시는 종합병원과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1,000억을 내걸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는 인센티브 하나 없이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면은 도시민의 입장에서는 병원이 없어서 이사를 올 수 없고 병원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도청 신도시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청 신도시는 예천군과 안동시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중앙이 경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오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도시 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안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천의 행정 서비스 한번 봐라. 예천이 얼마나 잘하노? 청소도 예천이 더 잘 뜬다. 안동은 쓰레기 천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을 옮길 때는 안동과 예천, 신도청이
함께 잘 살 것이라는 기대, 특히 북부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의 1단계 인구 목표는 5만이었습니다. 1단계 벌써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현재 인구 2만을 겨우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2만도 외지에서, 대구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동과 예천의 인구가 신도시로 잠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원래 안동과 예천 인구를 합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인구 유입에는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죠. 지금 현재 안동시 인구는 15만 7천입니다. 예천구는 5만 5천입니다.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호명면의 인구가 1만 9천이에요. 원래 예천 도심에 있는 인구가 모두 어떻게 도청으로 다 와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통합을 왜 해야 되느냐. 도청 이전의 목적이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예요. 이 거점 도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각자 개별적인 행동을 하면은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건설과 관리 등의 운영의 일원을 통해서 교육, 문화, 산업, 인프라도 공동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지 등을 하루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우리 쪽에 인구가 좀 많다고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안동과 예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도청을 옮길 때 안동과 예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옮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행정 서비스가 차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수혜적 경비와 부담적 경비가 다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혜적 경비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출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안동시에서는 셋째아 이상은 월 3만 원 5년간 지원을 해줘요. 예천군에서는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 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보건소 운영하는데도 치석 제거할 때 안동에서는 2만 5천 원, 골밑돌 측정하는데 만 원이에요. 예천 가면은 치석 제거하는데 만 원이에요. 골밑돌 측정하는데 60세 이하는 만 원, 이상은 5천 원. 이렇게 서로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도 모두가 일어나시킨다. 더더욱 불편한 것은 뭐냐면은 동일한 생활권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행정기관을 이용해야 돼요.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법원, 검찰, 세무, 고용, 노동, 보험 모두 안동에서 해결을 하는데요. 그러나 단지 예천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행정은 상주로 가야 됩니다. 세무행정은 영주로 가야 돼요. 나머지 행정은 안동으로 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도시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만 감수하고 계속 살아가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통합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이대로 안동과 도청, 예천이 이대로 살 수 있으면은 통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나간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안동과 예천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도시에 서로 다른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한 동네입니다. 한쪽에 오면은 플랜카드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청 신도시 안에서는 녹색 성장 행정 중심도시라고 주장을 해요. 또 예천에 가면은 곤충도시 클린 예천을 이야기해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동네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은 도청을 옮기자마자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어요. 그 결과 그때 당시에 행정구역 통합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충분한 숙고를 하자. 그 대신에 우리가 정치적인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안동과 예천을 국회의원 선거구로 단일화를 시켰어요. 정말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 전체가 합심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행정구역 통합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돼요.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동과 예천이 지금 현재 단일 선거구인데 안동 자체만으로도 단일 선거구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이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천을 의성, 청송, 영양으로 띄워버리면 됩니다.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 지역의 걸 다시 건드리려 하면은 국회의원들,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예천 군위로 띄워주는 것은 의성, 청송, 영도로 띄워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10년 이상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가 이제 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점점 행정통합과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통합을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나쯤에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 도청 이전하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대구 경북 통합 1년 만에 다 해치우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안동 예천 통합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동 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단일 선거구로 만들어놨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분리가 사실상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통합이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남학 신도시를 예를 들면은 전남의 도청 신도시는 남학 신도시입니다. 충남의 도청 신도시는 내포 신도시입니다. 별명으로만 쓰고 있지 공식적인 이름은 쓸 수가 없어요. 안동 예천은 뭐라고 만들었냐면 태계 신도시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안동과 예천에서 이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학 신도시로 만들어 놓으니까 목포시에서 남학 인디도 남학 신도시를 쓰고 해요. 근데 무안에서 반대하는 거죠. 즉 이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름을 만들었으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각 자치단체장은 자기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 거죠. 자, 만들어 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전남도청에서는 남학 신도시로 홍보를 해요. 서울에서 남학 가려고 버스 타려고 하려면 정작 거기 가면은 남학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혼선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포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포행 고속버스 노선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또 다행히 내포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과거에는 도청 신도시가 홍성 예산에서 정말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내포로 바뀌어버리니까 홍성 예산이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지금은. 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동시에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홍성과 예산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때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는 어떻게 했느냐?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시와 함께 더불어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동과 예천도
도청 신도시를 유치를 하면은 정말로 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공주는 어떻게 되느냐? 세종시를 유치하고 난 이후에 2012년부터 인구가 계속 떨어집니다. 2014년에 4월 11만 2천명, 2020년에는 10만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안동과 예천의 인구 감소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공주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름은 공주시라고 공주시를 다 주고 이름을 공주시로 했더라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한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또 많은 것을 유치를 했지만은 거대 도시가 탄생하면 주변 지역은 흡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남시의 분당구입니다. 우리 도청 신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은 안동의 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인구가 지금 가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남의 구가 3개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성남 따로 분당 따로인 줄 알아요. 분당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부여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행정구역을 분리해 나가려고 정체성을 분리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남 입장에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도청 신도시가 인구 5만이 되면은 법적인 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리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도청 신도시는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고 작은 도시 하나로서 탄생을 하게 되고 안동과 예천은 같이 소멸을 하게 될 위기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주의 풍기의 사람이다.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은 이름이 한쪽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이름이 없어지면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영주시 풍기읍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풍기 갈 때 영주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풍기를 간다고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행정 통합이 되어도 정체성은 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영주시 풍기군이었어요.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통합이 돼도 이와 같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끌고 간다. 그다음에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즉 도청 신도시와 안동 예천 통합과 가장 유사한 벤치마킹 대상이 뭐냐면은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그야말로 민간 주도의 상향식 통합. 주민들이 발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합을 했어요. 통합 이후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청주 청원만큼은 83 줄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84만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종합경제력 평가에서 2011년에는 10순위였어요. 한국은행 충북본부 발표에서 주요 13개 도시 중에서 10순위였는데 2021년에 어떻게 됐냐? 5순위로 껑충 뛰어올라고 했죠. 통합의 목적은 우리 지역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주 청원의 통합 사례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완벽한 정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51%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49%의 부정적인 효과를 40, 35, 30으로 줄여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통합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면 통합이 되느냐? 첫 번째, 유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통합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안동의 50분의 1, 예천의 50분의 1, 우리 이래 하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통합방안 마련이 될 때 통합건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되면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방의회 의견만 청취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군의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만 청취해서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해서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민이 발의해야 되고
주민투표에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을 하면 이름을 모두 할까 등등한 이런 것들은 모두가 통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법적으로 구성을 해요.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가 각 4명씩 추천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놓으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동과 예천의 통합에서 지금 가장 걸릴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안동과 예천이 통합을 하면 예천이 없어진다. 여기에 대한 많은 저항감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자치구가 아닌 군화 또는 출장소 이런 걸 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안동, 예천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인구 50만이 되는 목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자치단체는 30만 이상이 되면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치를 선정해놓고 거기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러한 법률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합하면 손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상에 불이익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 반대 많이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이 약속이 되어 있고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가 인정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단순하게 통합자치단체에 관한 재정 지원에서 보통 교부세액의 6%를 줍니다. 안동시 교부세가 약 3천억입니다. 예천이 약 1,000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년간 주면은 2,400원 단순 수치로만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보조금 받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더 많은 인센티브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노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경우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인정해줘요. 즉 도청에서 소관하는 상당 부분의 업무가 우리 통합자치단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만 큰 거 하려면 전부 도청에 가서 인허가 다 받아야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구 30만만 확보를 한다면은 대도시 특례가 지금 150여 개 발굴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도청이 안동으로 오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통합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해자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름 뭐로 할래? 이런 이야기예요. 이름 뭐로 할래? 이름은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새롭게 만들면 안동 예천 말고 다른 거.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것이 동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태교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새롭게 만들면은 주민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두 번째 방법은 기존의 명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안동 할 것인지 예천 할 것인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동 예천 같이 안동 예천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 같은 데 가보면은 천안 나산역 서로 싸우니까 야, 두 개 다 같이 해. 뭐 이런 게 지금 많다.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지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합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분과 실리의 배분을 적절히 하면은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청사를 어디 갖다 놓을래? 안동 사람은 예천 갖다 놓으면 죽어도 안 한다. 예천 사람은 안동 갖다 놓으면 죽어도 안 한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동 청사와 예천 청사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통합한다고 당장 청사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쭉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양시군이 가장 편리한 곳에 새롭게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사를 위치를 운운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특화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은 안 되지만은 사실상 예천은 예천대로 있고 안동은 안동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통합하면은 군수가 없어지고 자치단체장이 없어진다. 국회의원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예천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하면은 예천 국회의원 없어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문경, 예천, 영주였어요. 인구 비례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선거구 체제에서는 1000만 년이 흘러도 예천에서 국회의원 나올 확률이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안동과 예천이 통합을 하면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30만이 확보가 돼요. 30만이 확보되면은 안동, 예천 국회의원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의 역량이 크죠. 즉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군수는 폐지되는 자치단체는 법을 바꾸어서 구청장으로 임명해주면 돼요. 그래서 행정부의 설치 기준을 지금 현재 50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30만으로 바꾸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력과 기초원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행정부에게 통합의 기대 효과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구미와 포항의 양극적 발전 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었는 거죠. 성장축을 만들었으면은 안동과 예천이 먼저 통합을 해서 그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안동은 안동대로 예천은 예천대로 서로 자기 살을 깔아먹고 있지 않냐. 도청을 이전할 때 서로가 협의를 해왔던 것처럼 정말 큰 뜻을 품고 대구 경북에 작게는 경북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는 도청은 경북의 맏형입니다. 내 혼자만 잘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동생들도 잘 보살펴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제공하고 지금 현재 행정관리나 주민 불평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뭔가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죠. 가장 심각한 거 안동 예천의 원도심 공동화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도청 신도시 따로 안동 따로 예천 따로 각각 놀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력적인 도시계획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안동 도청 신도시 예천은 하나다라는 거. 가장 간단하게 학교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안동과 예천에는 학교가 남아돌아요. 빈 학교가 천지예요. 요사이 학교의 배치는 재배치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학교가 부족해요. 도청 신도시에 학교를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안동에 있는 학교를 도청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인적, 물적,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어차피 학생 수는 부족해요. 학교를 자꾸 만들면은 기존의 학교는 없어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재배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동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영어초등학교. 그 자리에 있었으면 폐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옥동으로 가서 대박이 났죠. 예천의 좋은 사례. 감천고등학교. 폐교했죠. 그러나 감천고등학교가 경북도청으로 경북 1고 합쳤죠. 새롭게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부터도 안동 따로 도청 신도시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도시가 어떻게 기능 배분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은 신도시는 저는 미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동은 역사문화 도시로 예천은 복지농촌지로
특화시켜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그러한 기능 배분하에서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옆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것만 만들고 있는 거죠. 내 것만. 그러니까 중복 투자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가 한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개구리의 운명이라는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개구리는 변온동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금방 담그면은 공간이 좁아서 그닥딱 놀랐다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끓을 때 갑자기 팍 끓어버려요. 그럴 때는 탈출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도청 신도시 왔다고 해서 즐길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청 신도시, 도청 왜 가지고 왔노?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안 가지고 왔는 것보다는 월등히 발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도청은 왔는데 안동은 인구 16만 무너져 버렸고, 예천도 마찬가지예요. 예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도청 왜 가져왔노? 인구는 호명 다 가버리고 원도심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천은 어떻게 돼요? 정치권에서는 우리는 예천은 인구가 늘어나서 행복합니다. 사실상 쇼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청 신도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구 5만의 법적인 조건만 갖추어지면 무조건 분리해 나갑니다. 성남시의 분당구의 사례와 똑같은 현상이 저는 100%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의 동지로서 그분들도 통합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치권,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화시킨 또 저력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상북도의 도청을 안동으로 유치한 경력이 있고, 또 그 경력 하에서 1단계인 국회의원 선거구도 통합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안동 구민, 시민과 예천 국민은 저력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계,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도청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로 중심으로 해서 안동과 예천이 힘을 합쳐서 성장 거점 도시로 나아가야만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안동 예천이 하나가 되어서 도청 이전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